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 최자영 교수님 예,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검찰과 시민의 협치라는 개념을 그냥 화두를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목차인데요. 단기적까지는 우선 급하니까, 검찰부터 먼저 타파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장기적까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관료주의 극복에 문제가 있어요. 공수처가 설치가 됐지만 보면은 검찰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정춘성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소처 뭐를 분리하고 이거를 무슨 뭐 내무부 산하로 돌려도 관료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제가 맹세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데 힘이 드는데 관료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검찰과 법원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은 정수석 변호사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그 공수처나 그 기소처 뭐 분리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양화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분권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왜냐하면 획일적인 상명하복 구조를 탈피하는 데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뭐 수사범죄처, 그다음에 범죄수사처,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각기 독립을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적, 지역적 분권이고 기능적 분권에서는 시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는 언제나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충성 원칙으로 있어야 된다. 이게 주도를 누가 하냐면 수사나 기소나 이런 것들이 시민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리스에 있었는데 그리스의 경찰은 절대로 주도하지를 않고 시민들이 다 해결해요. 시민들이 해결해서 안 되면 경찰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검찰뿐이 아니라 경찰도 시민을 위한 경찰이 돼야 되는데 그 업적에 따라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없는 주인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고, 저는 부패를 조장하는, 그 기재가 그 형식적인 제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법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패를 조장하는 비객관적 증거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진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의 유죄가 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려는 목적, 공공이익에 관할 때 이런 것들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인 사실로서 오직. 그래서 요게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이익이다. 남을 비방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게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진실로 명예훼손죄 여부를 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형사소송법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해놓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이래서 이거를 사실의 증명을 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은 계속된다. 법관의 부패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208조 제224조 소액심판법인데요. 여기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판결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황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무효로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모순되는 법률 224조 소액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인데요.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권 가운데에서 소액심판이 약 75%가 된다고 하는데 이 소액심판자는 올바른 판결서를 받아볼 수가 없다. 이를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관과 검찰이 같이 가는 거예요. 103조가 있습니다. 이 헌법인데요. 딴 거는 법률을 고칠 수가 있는데 헌법입니다. 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양심에 따라 동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게 판결을 잘못한 거를 가져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 판결 잘못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끝. 한 조항만 써가지고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참고로 독일 기본법 20조 제3항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객관적 증거와 검찰의 부실 수사가 맞물려서 엉망진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윤석열이 피의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어요. 이게 그 검찰의 그 관행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바로 자의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성, 초과 구성 요건을 검찰이 멋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재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도 일어난다. 이게 검찰의 관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비객관적 증거를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고쳐도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명예훼손 죄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도 이게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이죠. 뭘 잘못 잡고 있냐면 김용민 의원이 명예훼손죄 일부 수정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310조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실로서의 사실이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고 진실로서의 사실은 객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용민 의원의 일부 수정 법안에는 진실로서의 사실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310조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와 함께 진실로서의 사실이라는 조항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현행 309조 제1항을 이것을 2항으로 옮겨서 존치시켰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를 존치시켰어요.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다. 왜냐하면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존치시키고 진실로서의 사실을 없앴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명예훼손은 민사재판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현실적 악의 유무가 들어있어요. 이거 주관적 판단이죠. 그러나 이 현실적 악의 유무는 절대로 검사나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민사재판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가 예외가 있지만 거의 모든 주가 민사재판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쌍방간의 치열한 분쟁을 거쳐서 현실적인 악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검사가 앉아가지고 지멋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독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목적성 여부는 유무죄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유무죄 뭐가 영향을 미쳐?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검찰, 법원 이런 권력을 부패, 조장하는 계기가 된다. 소프트웨어도 같이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가 보충성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하나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저는 그리스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스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도 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경찰이 먼저 모든 걸 시민들이 해결하라. 안 되면 경찰을 찾아오라. 이렇게 경찰학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철저하게 보충성 원칙을 가지고서 임한다. 시민들이 다 해결하고 다 경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관료주의가 발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을 병신을 만드는 게 정당방위 권한을 완전히 죽여놨어요. 개국이 되고 2015년까지 정당방위로 무죄받은 게 13건밖에 안 된다. 이 병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방위 권한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고 법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은 보충성으로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자력구조만 가지고 안 되고요. 타인구조의 원칙을 도입해서 자그마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너와 내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대의제와 직접민주정은 절대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직접민주정이 성립될 수가 있냐. 다 대의를 해도 처벌 권한은 민중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이, 법관이 잘못하면 법관이 셀프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관이 잘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시민 배심 제도를 열어서
해야 된다. 촛불혁명의 의미,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박근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운 겨울에 나섰어요. 추운 겨울에 나서지 않도록 시민들이, 이 주권자인 시민이 국가는 보충성으로서 존재하고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운 겨울에 나서지 않아도 되도록 이것을 시민의 뜻이 전달되도록 제도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많이 회자되는 것이 직접민주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마을공화국이라든가 수기민주정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겉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겉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기를 하든 마을공화국을 하든 공직자에 대한 처벌과 감시의 권한은 철저하게 시민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도화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관료제 극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관료제 극복이었습니다. 국가 보충성 원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정의연대 적폐청산위원장이신데 적폐청산위원장답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